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알고 싶어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나눠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10의 마이너스 구성 뭐야 얼마나 어려워. 사람들 추상적인 관념 숫자 그 자체부터 어려운 건데 그거에 마이너스 뭐 고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글자 읽어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를 이 내용을 깊숙이 안다 보여도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어디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 강의하거나 할 때 우선 그 사람들 재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재밌고 쉽고 배우는 거 있으면서 감동이 있게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유튜브의 핵심이거든. 네 가지가 재미있으면서 배우는 게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지금부터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재미있게 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잘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걸 쉽고 재미있게 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땐 그거를 목표로 하면 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걸 쉽고 재미있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앞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 때나 그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걸 제가 알고자 하는 걸 제가 얘기해야 재밌지 제가 아는 걸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얘기해봤자 뭐예요. 수요자 중심으로 되고 맞춤형으로 돼야지.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신 말씀 들어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알고 싶어 할까? 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 그 얘기 듣고서. 왜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사람 중대재해가 뭔지도 모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도 아닐 텐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이 꼭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귀에 익은 거야. 모르는 사람들도. 뜻은 몰라도 어서 들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또 왜 이걸 뉴스에 내보낼까? 텔레비 방송에 내보내는 사람들은 왜 내보내겠어요? 듣는 우리야 뭐 그런 걸 자꾸 들어서 저런 게 있나 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 회사의 대빵 또는 재벌 총수 누구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아는 거 정씨네 이씨네 뭐 그놈이 과연 처벌을 받을까 또는 구체적으로는 수갑차고 감옥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심리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안 그랬어요. 큰 회사에서 죽으면 그 회사의 간부라는 놈들 콧병이 안 비쳐. 근데 지금은 하여간 이 법 때문에 신경을 써. 그런 것 중에 일반인들이 관심 받는 거에 밑바닥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심리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책임자가 수갑 차는 모습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윤석열이 박근혜 그때도 얼마나 궁금해요. 윤석열이가 수갑 찰까 안 찰까 속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악성 중에 일부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미미하게나마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은 이거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 이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 사고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게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맞는 것 같죠? 조금.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저랑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있으면 저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그러냐? 이거 복잡한 거 다 보실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비치는 것만 보시면 돼. 하루에 526명이 다칩니다. 하루에 7.75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3.12명은 즉사 내지 즉사 비슷한 거랍니다.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숫자가 엄청나다고 그러면 추상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어떤지 다른 나라와의 비교해서는 어떤지 이따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해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죠. 뭐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니 뭐 이런 데랑 비교하고 그거 시켜잖아. 우리나라가 OECD 멤버 컨트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비슷하다는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5,000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나라들이 어떤가. 하여간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한 수작 아니면 2024 산업재해 분석이라는 정부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400페이지짜리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2024년 건 안 나왔어요. 저 9월 말 지나야 나와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34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있는 게 터키,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들은 사실 OECD 자격도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영국보다 우리가 20배 많아요. 여기 70년. 독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4.3명이 죽어요. OECD 평균은 10만 명당 2.9명입니다. 여기 보신 거에서 독일, 영국, 일본 이렇게 찍어요. 제가 옛날에 핀란드 헬싱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한국에서 지금도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냐고 진짜 분을 들어봐요. 그 사람들은 한국 잘 알거든. K-팝이니 뭐니 무슨 지들 손자 며느리니 아들 딸들이 한국 남자들 기집애들이랑 뭐 연애하는 것도 알고. 근데 그런 나라에서 하루에 3.12명이 즉사하고 뭐 7.75명이 직업병까지 포함해 죽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놀래 진짜. 그 사람들은 일터에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일면 톱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날 9시 프라임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를 창피해서 안 쓰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산재 왕국이니 사고 공화국이니 왕왕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해지기 못했어. 이게 이제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재미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근데 이제 우리들 이런 사고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보통 내일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주변에서 또는 나일이나 나나 내 주변에 잘 영원히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의 속성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들 딸들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작년 6월 달에 저 경기도 화성에서 외국인 포함해서 무진무 중국에 있죠. 불나서 리틀 배터리 공장에서요. 이게 그 현장 사진이 그렇습니다. 창피해. 외국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말이지 국가 망신도 시키고 말이지 대부분 주한 중국 대사가 현지에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하고 아유 전문일로 그러면 쪽팔렸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었지만서. 그런데 여기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위험성 평가의 우수 사업장으로 뽑혀가지고 3년간 산재보험료 감면받은대요. 얼마나 안전관리 내지 이런 거에 있어서 허허 실실이 있는지 알겠죠. 이게. 우수 사업자 이런 데서 우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20명 넘는 남의 나라 사람들과 떼죽음을 시키고 말이지. 이거는 나중에 한 사람 풀려나면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구속됐어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형사 재판하고 형사 사건에서는 부자, 부부 이런 것들 구속을 잘 안 시켜요. 옛날에 누구의 지들 아들 딸 성적 조작해서 한 조국하고 그 부인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하거든. 이건 근데 부자지간을 다 구속하고 그랬어요. 하도 사회적 파장이 커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왕왕 이래 이제 이런 것들이 다반사 보이잖아요. 잊을만 하면 뭐 큰 사고 나서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우리나라가. 잊을만 하면 이태원 사고 나고 잊을만 하면 세월호 사고 나고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IT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네요. 그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가 우리가 아는 경부고속 서울 부산 다니는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하는 거. 그게 이제 1968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그 당시 대통령이 땡기라 해서 2년 만에 했어요. 추풍령 휴게소에 가면 저 뒤편에 그 당시 공사에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비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잘 안 기린다. 이거 숨겨져. 77명으로 죽은 걸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종사했던 사람들 말로는 77명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428km예요. 매 6km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했어요. 현대건설의 회장님은 돌아가신 정빈칸영 회장님이야. 우리 아는 것 같이. 실효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 책 쓴 사람 아니에요. 정주영. 그 양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보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말이 사람이 죽지 않고 일이 되나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빨리 금방 뭔가 하지만 눈에 확 들어있어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거에 우리 DNA가 박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서는 설마 안 그러려고 싶어요.
그럴 수도 없고 또 무슨 그 농작물의 세포가 뭐 갑자기 대표적인 반대 예가 있어요.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2001년에 9.11 연세가 아주 적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 당시 텔레비로 그 미국 월드 트레이드 타워 그 100몇 층짜리인데 거기 70몇 층가를 이슬람 그 알카에다 비행기가 두 대가 그걸 뚝 지나갔어요. 딱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 폭삭 주저앉았어. 그 당시에 거기에 몇만 명이 근무했어요. 근데 모건 스탠이라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권회사 투자회사 들어보셨어요? 모건 스탠이라고. 거기서 하여간 뭐 10개 층가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안전관리 책임자가 베트남전 참전했던 베테랑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을 전부 끌고 인솔해가지고 그 높이서 걸어 내려오고 걸어 올라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여간 이길 날 전부 정상영을 했다는 거예요. 2011년 동일본 대진이 있었어요. 모건 스탠리 도쿄 지점에서 1200명 모두가 아무도 희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전에 관한 건 사실은 우리가 부단히 이렇게 얘기도 듣고 몸으로 실천하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따 말씀 모르겠지만서도 아무튼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위에 네모하고 아래 네모하고. 이게 이제 왜 자꾸만 우리나라에 사고가 발생하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것까지 만들고. 여러분들 여기서 교육하는 거는 여기 상급 기관이랄까 전체 큰 바운더를 차지하는 게 바이오 진흥원인가요? 네. 이런 데서 이런 교육을 안 하게 되면 바이오 진흥원장님이 나중에 큰 사고가 나면 이 원장님이 벌을 받게 돼 있어. 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기 전라남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교육감님이 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줘가지고 1년에 2번 교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외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게 되지. 사실은 언제 이런 걸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 교육을 엉터리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타 다른 사항들 아까 같이 아까 20몇 명이 죽은 데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표창이라 받고 말이지. 그들 왜 그러면 몰라 이 말로 아이고 쫓아가자니 매뉴얼도 다 돼 있어요. 매뉴얼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여기도 어디서 있을 거예요. 출입문에 붙어 있대. 다 떨어졌지만 이제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여기 계신 분들의 전화 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안전 불감증 끝만 좋으면 다 좋아 같은 이런 게 좀 약간 체화되어 있는 게 있어. 인베디드 말이죠. 몸에 이게 머릿속부터 세포 조직에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그전에 어떤 대학 교수가 자녀 부정 입학 주도한 거 있죠. 대학 선생이란 자들이 고등학교 선생이란 자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그 부정행위에 같이 가담하고 그런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얼른 망해야 되는 나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사회가 아유 그래도 좋다고 해. 안 물어.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암처럼 크게 자라나는 게 소위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거에 신경을 써? 안전한 거에. 얼렁얼렁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좀 박혀 있어요. 이게 좀 이게 우리나라가 왜 사고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생각 있다는 사람들을 다 한마디씩 하려고 그러고. 근데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빨리빨리가 많아. 우리 집에 이 중전마마 우리 마누라 있잖아요. 나는 잘 서두르지 않는데 자기는 여자들 뭐 나갈 때 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걸리잖아요. 난 잘 기다리지. 다 끝나잖아 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일러라. 우리 다 끝나면 바로 나가지. 이제 그때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가 나 기다리게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뭐 있나 봐. 제가 특정하게 뭐 우리 집사람만 다 그렇게 써요.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아. 보면.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 빨리 가서 뭐야 그거. 인디언 부족 중에 한 사람들은 약속 시간이 그 제일 마지막 사람이 온 시간이 약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좋은데 나쁜데 몰라도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난방으로다가 막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번지수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러저런 고민 끝에 아까 얘기한 중대재해 처벌이 만들어졌으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그 논리 정연하게 알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같은 사고, 직업병 이런 것들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법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 읽어보실 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룩스 이상으로 해라. 4층마다 세이프티 네트를 해라. 벤젠의 허용 농도는 어떻게 해라. 성면은 스퀘어 미터당 2개 이상 날리지 않게 하라. 이런 걸 기준이라고 합니다. 안전 기준, 보건 기준, 계단 이런 것들 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KS 규격이랑 가급적 맞추려고 하고 KS 규격이 안전 규격에 거의 부합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디 가는 규격대로 하는 게 좋은 거죠. 전기, 기계, 설비 다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에브리띵 하죠.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을 준수하라고 강제를 해서 누구한테? 회사 사업주 사장한테 강제를 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을 지키라고 강제해서 기준을 안 지키면 처벌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81년 12월 31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을 정해놨는데 안 지켜. 탄광 막장의 온도는 31도씨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탄광 막장의 온도는 높으면 안 되잖아요. 습도는 얼마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위반한 자한테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아도. 이런데 들어와서 안전감독관에 들어와서 이제 데시벨 재는 기계를 데시벨을 룩스 재는 기계를 재가지고 60룩스 미만이면 그 자체로 다 입원해서 수사할 수가 있다니까요. 누가 다치거나 눈에 실명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뿐더러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여기는 뭐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기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럼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을 나라에서 정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나중에 오늘 얘기할 겨를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기준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산업안전, 산업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700여 개 되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700개가 넘어요. 다시 1, 다시 3 해가지고 한 1000몇 개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끝은 말에 이제 방독면을 착용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있죠. 이제 비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항수는 673개지만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별거 다 있어요. 배달장애들 오토바이 탈 때는 후미 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습니다. 이제 잠암 작업할 때 해녀들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안 지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안 지켜서 사람이 죽으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청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 선생님 이렇게 엄격하게 돼 있고 기준이 철저하게 많이 돼 있고 기준을 안 지키고 처벌하고 그러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정말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게 잘 돼 있다면 사고가 많이 날 리가 없지 않느냐. 실제로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 있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게 뭐 또 필요하냐.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아까 같은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그럼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사업주만 지켜서 그렇게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 법에도 근로자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없지 않아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거야. 그래. 이 말하자면 내가 방독면이나 세이프티 헬멧이나 또는 부츠나 차라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해놨어. 이런 걸 안 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예가 잘 없어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 상표로도 징계 규정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전감독관도 잘 집행을 안 하거나 못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이 안전관리,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징계하는 일도 잘 없고 좀 그래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유명한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회사를 예를 들면 그런 데서는 이제 이 안전 수칙을 안 지키면 그때마다 이 뭐지 옐로우 슬립 경고 그걸 원인 도역에서 이제 반 잘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미안합니다. 위반한 사람은 하나 갖고 내가 감독관이 갖고 그 세 개가 쌓이면 아웃이에요. 그 세 개가 쌓이면 뭐 법원 아니라 어디 법원에 가서 소송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이것만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스위스 뭐 이런 데를 보면 우리는 이게 일반 회사에서 이게 세게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 마련하라. 그 해서 아까 얘기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다 있긴 있어. 근데 집행을 못하는 거죠. 허울 좋게. 아까 얘기 법과 제도는 잘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이. 껍데기, 종이떼기만 하고 종이떼기 안전관리. 페이퍼 세이프티 매니먼트. 종이에 의한 안전관리. 몸은 안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게 산재 사고가 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거에서 처벌이 좀 약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사장님이야. 바이오진흥 원장님이야. 제가 원장님이야 지금부터. 근데 우리 원에 이제 원우 중에 누가 무슨 일을 해서 또 분스럽게 하여간 안 좋은 일을 다쳤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를 처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법에 의하면. 그 내가 무슨 기준을 안 지켰어. 준수를 안 해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테니까. 근데 이런 근로자들의 사고, 극단적인 경우는 사망에 이른 사고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없거든. 내가 바이오 진흥원장을 해서 당신이 특별히 잘못되라고 제가 뭘 한 건 없지 사실은. 하다가 덜한 건 있을지 모르지. 또는 몰라서 안 한 것도 있을 테고. 또는 알더라도 예산에 다른 게 급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범이라는 일반적으로 과실범이기 때문에 이 형사정책상 형법상 고의범보다 과실범은 훨씬 가볍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푹주로 사람 죽인 거고 우연히 잘못하고 있다가 이거 떨어뜨리는데 그 사람이 재수없게 죽은 거하고 다른 거죠. 아까 같은 게 과실인 거죠. 이게 사람 있나 없나 보고서 떨어뜨려야 될까요 원래는. 근데 그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막 많고 이래서 이제 좀 처벌이 약한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는 건 여간해서 안 죽어요. 어떻게? 이 소위 PP,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개인 보호, 이 말하자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 안전띠를 전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거 안전모를 쓴다든지, 안전모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뉴턴이더라?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깨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있으면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이걸 쓰고 있으면 죽질 않아요. 되게 두뇌에 충격을 입어 죽거든요. 운전자들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꼭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들 쓰는 건 조금 엉터리인데 일반적으로 검정을 통과한 이 세이프티 헬멧을 쓰면 죽지는 않아요. 읽다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한 사람이 허버트 윌리엄 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7만 6천 건의 사고 기록을 보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사고의 88%는 이 사람 책 표현 그대로는 man failure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고 해.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10%는 physical error 물적인 원인으로 나머지 2%는 불가항력적이었더라 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아주 극단적인 중대한 재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에는 사실은 이 당사자의 과실이 많이 껴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조금 수긍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뜻 동의하긴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처벌이 좀 약한 소위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보고 수사를 해보면 이 망자한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부분 사정이 좀 달라져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아까 사업주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안 지키면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업주
현대 사회의 사업주는 조그만 치킨집이나 떡볶이집이나 김밥집 이런 정도가 아니면 웬만한 데는 다 회사가 해. 회사. 법인. 개인이 아니고 개인. 내추럴 퍼슨. 법인. 리걸 퍼슨. 내추럴 퍼슨. 자연이나 리걸 퍼슨도 똑같이 사람인 거예요. 다 퍼슨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법인격이 그 소송의 주체가 되고 권리 의미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되다 보니까 회사를 처벌해요. 회사는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없잖아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벌금만 구할 수 있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놈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정화문계 회장이라든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법인의 회사의 주인 아니야. 근데 그 회사만 처벌한다 이거예요. 개인은 처벌 안 하고 그 이재용이나 그 정화문계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안전관리자니 공장장이니 뭐 노가다 현장 소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처벌하고 진짜 이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이거는 처벌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인은 처벌이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의 대표들은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치외 법권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회사 직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아무런 법적으로 끄떡이 없어. 그 회사가 책임지지. 회사의 직원들이 책임지지.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나는 그거랑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다친 사람이나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라면 얼마나 분개할 일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가만히 둬? 쫓아가가지고 무슨 술을 내버리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나?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이렇게 좀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엄하게 처벌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지 원래 취지는. 그런데 결국은 실질적인 책임져야 되는 처벌은 면제돼가지고 실무자만 처벌되고 법인만 벌금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과되는 건 산업재해도 올라가고 사망자도 올라가고 절대치도 올라가고 상대치도 올라가고 국제 비교에서 올라가고 나라는 산재국이고 산재왕국이란 말을 듣게 되고 이런 일이 초래됐더라 이것입니다. 현재까지 얘기 그냥 내가 알아들을만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알아들었다 하면 돼요. 뭐 몰랐더라도 그냥 이럴 때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썰렁해져 갑자기. 날도 더운데. 아무튼 진실을 믿고 잘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뭐라도 재미로라도.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걸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고마운 얘기 드린 거예요. 또 저도 반대로 얘기 들을 때 또 그런 너무 어처구니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대로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겨난 배경에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점 회사만 처벌을 받고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 게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경 쓰게 하려고 만드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식으로 해가지고 이 요점 정리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미있으면서 또 요점 정리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건 뭐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누구? 아까 얘기한 땡땡 전자의 이양하게 땡땡 자동차의 누구누구 이런 사람을 너를 처벌하겠다 이 너를. 어떻게? 중대재해라는 건 뭔지 이러이러한 의무 15가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부상자가 많거나 24개 종류의 직업병에 걸리거나 하는 사람이 발생, 그걸 중대재해. 그게 발생하면 바로 너를 처벌하겠다. 그 회사도 별도로 처벌하지만 회사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개인을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감옥을 보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 병합하거나 그 회사의 기관 단체, 그 회사에 50억 원의 벌금을 따로 물리고 하겠다는 게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아까 들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좀 속 시원하죠? 역시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건 5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여기도 해당되는데 여기 바이오 진흥원도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공사
뭐 관공서, 학교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군대도 해당되는 거예요. 군대도. 군 작전 중에 생기고 그런 것들은 다르지. 군대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근데 영국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어요. 영국 왕실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 있는 여기 많이 배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한 장짜리 요약해 본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성의껏 대접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이 영국법도 요약해서 갖고 오고 있다 보세요. 그럼 뭐가 중대재해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6개월 이상 치료로 하는 사람이 동일 사고에서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24종의 직업병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이런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벌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년 보통 이하가 아니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은 10억 원의 벌금에 처벌돼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아까 직업병이라든지 동일사고 6개월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7년 이하이고 1억원의 벌금이 있어요. 아니,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아까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기 자꾸 미안하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또 현대자동차의 정화무게를 너를 바로 딴 사람이 그 사람들 1년 이상 감옥소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말이 많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돈이야 뭐 돈이 엄청나게 돈인데 뭐 그냥 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 기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원도 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 무슨 여러 군데 좀 관여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감이 학교마다 300만 원씩 줘가지고 이런 것들 하게 해요. 위험성 평가도 하고 교육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하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따 보시 말도 마세요. 13번째인가에 교육을 반드시 할 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12번째, 13번째에 교육이 관한 게 있어요. 1년에 2번, 반기 1회 이상.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냐? 어떤 의무를 일부러 알기 좋게 1, 2, 3, 4, 5로 쭉 들어갔습니다. 15개예요. 이거 중에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는 건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건 말씀드릴게요. 우선 바이오 진흥원 전체적으로 레벨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을 해둬야 돼요. 문서로다가도. 그래서 사실 직원들은 다 알려야지. 여기도 인트라넷에서 있나 몰라. 아마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되게 내용이 잘 됐든 못했든 다 이게 있어요. 이제 뭐 우리 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이라는 게 뭐 비전이 어쩌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건 바이오 진흥원 전체적으로 소위 전담 조직을 두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 안전관리자가 14,500명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이런 경우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걸 두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1년 2번 이상 할 걸. 그걸 이른바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라고 해요. 연구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가름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라. 그리고 관리 감독자들이 안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뭐 잘 여건을 줘라. 이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법적 인원에 맞게 배치해라. 그 다음에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라. 이건 이제 원 차원에서 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뭐 설치하라는 거예요. 비상조치계 다 있을 테니까. 도급 사업을 할 경우 어떤 기준을 마련하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안 적으셨대. 비장이 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좀 잠깐 더.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때 재발방 대책을 수립하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에 관한 명령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걸 해라. 이건 사실 뭐 당연한 거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9개, 11개, 12번째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보건에 관해서 지켜야 되는 거, 법령상 지켜야 되는 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1년에 2번 이상인가 확인해라 이거예요. 안 하고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든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받든지 해가지고 안 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거고, 돈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안전보건의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는 하도록 할 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나중에 실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교육했나를 봐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똘똘한 안전감독관이나 똘똘한 검사 같은 경우는 불러서 물어본다고. 당신 교육 받았느냐고. 뭐 배웠느냐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좋은 거죠. 실제 이래 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니까. 옛날에 이런 걸 안 했었거든요. 사고의 위험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15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중에 특히 어떤 게 중요한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처벌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나 24종의 직업병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나 이런 경우는 아까 처벌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처벌을 받았나 보자고요. 작년 10월까지인가 통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2년 9개월 사이에 사망이 469건 있었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에 처벌해 주세요. 기소한 게 62건이고 1심 선고이 27건이었습니다. 그 27건에 관한 저기예요. 분석이에요.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 게 74.1% 20건입니다. 실제로 감옥한 거. 교도소에 국가관리에 들어간 거 4건입니다. 벌금이 2건, 무죄 1건 이렇게 있어요. 다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오늘 회사 이름들 여기 벌써 얘기하는데 1억 원 벌금 1년 이상 징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억 원, 1억 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평균은 1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 이런 걸 안 지켜서. 아까 얘기한 유해 위험적 여기로 얘기하면 연구실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서 또는 받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안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로 하면 위험성 평가 안 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저감시키고 대처하는 걸 안 해가지고 그런 게 제일 컸고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거 요거는 비상대비 계획 비상대비 매뉴얼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주되고 그랬어요. 시행 초기라 그런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까는 목표나 방침 설정인 것도 안 한 것들도 있기도 하고 물론 중복도 있죠. 이제 뭐 하나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요 중간에 거꾸로 안 들어올까? 그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대재해가 많이 줄었느냐? 이건 사실 알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만약에 줄었다 하더라도 이 법 시행 때문에 줄은 건지 잘 모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통계에서 뭐 이렇게 그 팩터를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데 아직은 이것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또 안 해요. 영국에 이 유사한 법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영국에서도 이 법 때문에 뭐 많이 줄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좀 감성적이랄까 감정적인 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유사한 법이 있는데 이제 영국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법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낸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변호사들 데려와서 뭐 강의 듣고 별 난리고 다 했어요. 거기서 큰 효과를 받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20분의 1이에요.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즉사하거나 즉사에 준하는 사람이 812명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은 135명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비교를 하는 거지.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리 산업 구조의 차이가 많이 나고 뭐 하고 그러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135대 812명이라는 거. 이건 저기요. 헬스 앤 세이프티 이그제큐티브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보건안전청쯤 되는 거기서 정식 보도처리에 나온 거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용어 표현 분사하잖아요. 제가 만들었겠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했지. 이렇게 차이가 나. 우리가 영국보다 전체적으로 20배가 많다는 거예요. 일본, 독일은 1990년대에 불구하고 지금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0 우리가 40년 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이나 일본에.
영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일터에서 죽을 확률이 20배 높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영국은 어떠냐? 이게 영국의 법입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거. 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해석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갖고 왔네. corporate manslaughter라는 것은 과실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나 써놨어요. corporate homicide는 이게 저기 영국은 이제 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 해서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독립을 제일 주장하는 데가 스코틀랜드예요. 이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 말을 꼭 써야 된다고. 호미사이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그런 거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죽음. 머더라 그러면 일반적인 살인을 얘기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조직 내지 기업 과실치사법 되는 거예요. 어거지를 번역하자면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라는 게 이게 있어요. 거기서는 person's death, 사람이 죽은 경우만 해. 죽은 경우. 다른 경우 안 하고 죽은 경우.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병자 24종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인데 죽은 경우만.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체는 물론이고 여기 보이잖아요. 경찰, 디파트먼트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그러니까 정부 조직, 그다음에 파트너십, 유니언, 노동조합, 고용주의 조직, 이런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해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게 적절한 주의를 완벽하게 위반했을 때, gross breach of relevant duty of care, 그러니까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완벽히 위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누가? 우리나라는 최고 경영자 아까 그 자연인 누구 얘기했잖아요. 거긴 그게 아니고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어요. 그런 조직의 아주 고위직이 이러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래서 누구를 처벌하느냐?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 조직을 처벌해. 사람을 1년 이상, 우리나라 1년 이상의 징역을 해야 된다는, 거기는 그 오거니제이션, 그 조직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상한에 없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Limitless amount of fine. 그럼 실제로 이제 운영할 때 상한액이 없느냐? 있어요, 보통. 그 당년도 매출액에 곱하기 몇 배,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구체적인 액수들도 있는데 지금 적절치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상한액 벌금을 물리거나 remedial order는 우리식으로 하면 시정명령이에요. 레미디가 치료 아니에요, 치료. 그 다음에는 이제 publicity, 공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공표는 보통 관에서 이 사람이 이런 짓 했습니다 공표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내 돈으로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해도 상한액 없는 벌금을 맞게 돼 있어요. 제재가. 우리하고 굉장히 좀 달라져. 이렇게 유사한 듯 하면서 다른 거야. 굉장히. 어느 나라가 좋은 건지 몰라도 근데 이걸 많이 참고했다 그래요. 이 법은. 이거는 이제 그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이제 이게 안전이라는 게 되려면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다는 것 같이 이게 굉장히 사회의 문화랄까 이런 게 좀 돼야 돼요. 우리 왜 안전 벨트 잘 매잖아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침 탁탁 뱉지 않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안 그렇지만 막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게 잘 없잖아요. 그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프레셔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게. 그런 게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안전보건이라고 안 하고 보건안전이라고 그래요. HS. 영국 친구들이나 영국에 사는 분들한테 있으면 전화나 저기 인터넷에서 물어봐요. 영국 사람들한테 HS라면 다 알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왜 JTBC인가 어디 왜 독일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그런 외국인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영국 그것도 여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HS라는 말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제가 그 전에 어느 외국어 대학교에 이 산업 안전 가르치는 교수였었어요. 제 방에 원어민들 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끔 놀러 갔어요. 거기 이제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인데 그중에 영어 선생님들이 제일 많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연습도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막 갔어요. 한 번은 그 반에서 어떤 이쁜 여선생이 놀러 왔어. 영국 사람이래. 아일랜드에서 왔대.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아일랜드라 그러면 북아일랜드 그쪽 베스라는 도시 그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일이라는 나라 있죠. 거기 북쪽 영국 땅 안에 거기를 아일랜드 갔대. 그래서 제가 이제 떠듬떠듬하면서 내가 뭐 가르치는 거 뭐 이러는 거 그 사람이 딱 한 얘기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쪽 분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So you are a health and safety professor 이렇게. 당신 보건하고 완전 가르치는 사람이네 그러더라고. 전혀 모르는 여자가. 시간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영국 런던에서 교민회장 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민회에서 교민체육대회를 해. 여기 장성 군에 사는다면 군청이나 국민학교 가지고 운동장 사용하겠다고 뭐 해줄 거 아니겠어요. 뭐니까. 근데 거기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운동장 사용 신청서를 갖고 왔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HS 플랜에 안 붙어 있다 이거예요. HS 플랜. 그래서 이거 써서 갖다 줬대요. 이렇게 하겠다고. 뜻밖으로 했어. 이렇게 안 되고 이쪽 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석사학위 논문 수준의 HS 플랜을 짜가지고 5페이지 이내로 요약서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가지고 70몇 페이지짜리를 해가지고 5페이지 이내로 요약서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무슨 교민체육대회 하는데 70몇 페이지짜리 그 안전보건 보고서를 써서 했냐 이런 생각했잖아요. 해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천식은 어떻게 하고 천막은 어떻게 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고 애들 남자 여자 가리는 어떻고 화장실 남녀 어떻게 하고 애들 건 어떻게 하고 도시락이 상했을 때 119에 어떻게 하려고 응급의료 병원 어떻게 하고 70장이 금방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심사한 다음에 됐다고 그래서 거기 공설운동에 빌려서 체육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에 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민회장한테 제가 지금 들은 얘기예요, 직접.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도 이거 알아. 그 사람도 HS라는 말을 해. 그 사람도 영국에 살던 그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와인 수입업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HS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혹시 영국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거나 물어보세요. 너 HS라 아니냐?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그 사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아주. 영국은 얼마나 안전이나 보건하는 규제가 센지 좀 있으면 나와요. Culture of Fear of HS Litigation, Health and Safety Litigation. 옛날에 영국 수상이에요. 프라임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이라고 지금 영국 외무부 장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안전보험을 괴물이라고. 공포의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영국 수상까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쯤 되니까 영국이 아까 우리보다 20배도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법으로 때려잡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선 안전하려면 사고에 대해 속성에 대해 알아야 사고의 속성에 대해서. 사고는 아무 때나 다 발생하는 게 아무 데나 아무 데서나 늘 지금 이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하는 거고 단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사고가 나려면 그보다 경미한 장애가 남는 사고가 있는 게 29건이 있고 사고는 안 나고 물적 피해만 나는 사고가 300건이 있다고 하는 건 1대 29대 300이라고 해요. 이게 1931년에 아까 말씀드린 허버트 윌리엄 하인이라는 사람이 쓴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프리벤션 산업재해의 예방 사이언티픽 어프로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대 29대 30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뭐 할 때. 그러므로 큰 사고가 나는 작은 사고가 많았던 거예요. 큰 사고가 많았던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큰 사고가 났던 데는 얘기를 다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꾸준히 있다가 화산 폭발해서 뻥 터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작은 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결혼하셨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제분들 있으면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애들 몸을 배는 거예요. 자잘한 건 안 하다가 갑자기 큰 걸 잘 못해요. 절대.
특히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잘 들어주시고. 자,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좋은 특히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위험사회. 위험사회도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 그 중에 중요한 게 움직이는 사회, 깊이 들어가는 사회, 높이 올라가는 사회예요. 지금 사회는. 우리 그렇잖아요. 땅속 깊숙이 얼마나 지하철 많이 깔려 있어요. 보이지도 않게 지하차도가 많고. 하늘 높이 얼마나 올라가요. 롯데타워 555m, 123m가 얼마나 지상에서 많이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사회. 이럴 때는 속도와 신호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와 신호. 경찰들 말을 들어보면 자동차 사고의 89%, 그 사람들 말은 다 알았는데 89%는 과속이 탓입니다. 과속. 다 운전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과속. 신호. 익숙하다고 당연히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익숙하다고 방심하면. 요즘만 써놨어요. 익숙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생소한 거라고 당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잘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익숙하다고 당연한 듯이 건방 떨면 안 되고 생소한 거라서 당황하면 안 돼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 차분하게.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이에요? 어디 사진이 배경이? 니혼노 사진 됐어. 일본이 대표적으로 예로 많이 예로 많이 들려지는 사례예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 서두르지 말아야. 이것도 글씨 안 써 있는데 일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도. 특히 여러분들 같이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 정리정돈을. 요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정리정돈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그런 겁니다.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 병사들 못 살고 굴려고 해서 아니고 군대에서 3, 4회 정렬이니 뭐 이거 하는 게 사고가 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여기 들어오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쯤 되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거거든. 정리정돈 엉망이들 많아요. 정리정돈 청소랑도 좀 다른 거죠. 정리정돈은. 근데 이제 일본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되는데 일본에서 3S 또는 4S를 굉장히 자기들 자산으로 강조하고 그럽니다. 정리를 영어로 이제 일본말로 세일이라 그래요. 정돈을 세이돈이라 그러고 청소를 세이소라 그래요. 이런 걸 습관한다, 習慣가라 그래요. 다 S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S, 4S라 그래가지고 자랑하는데 특히 이런 데일수록 이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에나 어느 조직에나 딱 들어가면 우리가 사람들은 습관에 배 있어서 딱 그것만 보게 되지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럼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데는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매우 큰 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법이 어떻고 여러 가지 돼 있고 1년 이상의 징역이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실험 실습실이니 사무실이니 뭐 학교 이런 데들 정리정돈하는 걸 몸에 배워야 됩니다. 몸에 배야. 그래서 이제 되게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리정돈 잘해요. 농사 잘 짓는 농부들이 농기부들 건사를 잘합니다. 좀. 그동안 그 사이에 시간 나서 사느라고 부지런히 떠들었는데 뭐 질문해 줄 수 있어요? 아무거나. 질문이 안 돼 있으면 없으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열이라면 여러분들이 12를 소화한 것으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